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폭등 전야 혹은 랠리 임박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돌파갭 혹은 이제 급진갭이 아닌가 상당히 기대를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시장의 매기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등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랠리 시그널들이 최근에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투자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랠리 임박 세 가지 시그널. 향후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350조. 거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하게 되면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를 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세 가지 시그널 중에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은 역시 그 삼성전자가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내용이죠. 현대차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단기 상투 혹은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 랠리와 겹쳐지면서 삼성전자 어떤 그 랠리가 전개가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역으로 현대차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삼성전자 랠리가 임박한 그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천병론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50조가 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수 부담도 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르기 전에 DB하이텍은 역시 그 파운드의 특허가 된 기업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천병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집이 가벼운 DB하이텍이 먼저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도 이제 DB하이텍 등의 어떤 그 상황을 이제 관찰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DB하이텍을 한번 주가를 붙여봤더니 시장이 제대로 이제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랠리에도 상당 부분 중요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물산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양 이틀간에 걸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겠죠. 삼성물산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어떤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지분을 5%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어떤 그 최근 강세 역시도 삼성전자 랠리의 어떤 그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DB하이텍이 오르는 거,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명이 크게 오른 것도 삼성전자의 어떤 그 랠리 시그널 이런 거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타를 본다면 휘하의 부하들, 그러니까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네페스, SF반도체, 그리고 이제 PSK, SF반도체가 오늘 강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부분에 있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철저히 이제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리딩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죠. 지금 그 3월 19일 최저점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439포인트에서 지금 2450포인트대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대략 한 70% 정도 올라갔고요. 아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저점 419포인트에서부터 860포인트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과정에서 코스피가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역시 그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키 맞추기의 주역은 삼성전자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보통주보다는 이제 그 우선주가 좋다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엔 또 시스템이 안 좋네요. 좀 전에는 제가 좀 전에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한 것은 또 그 배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한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또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재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아래가 이제 현대차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3월 19일 최저점 통과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초서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급격하게 랠리가 전개가 되죠. 대략 한 12만원에서 18만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그 8월 들어서 급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에 따른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되죠. 그리고 또 뭐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간의 어떤 그 잦은 만남도 나름대로 어떤 이슈가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조종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8월 초부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갔다면 현대차 쪽으로 이제 매기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밀림의 법칙에 보면은 우리가 사자가 굉장히 그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밀림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뭐 표범이라든가 하이에나 따위가 사실 그 맞서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시소 원리라는 거죠.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급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 그 역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이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에서 현대차가 같이 오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현대차 또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거래상투, 그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죠. 거래상투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범하거나 지금 현대차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두 부류를 본다면 굉장히 비범하거나 혹은 이제 그 일반 대중적인 거죠. 이미 주가가 10만 원에서 18만 원 많이 오르는 과정에 있어 학습화가 되기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은 착시, 이런 착시의 어떤 그 대중 집단사와 같이 그 형성이 된 거거든요. 아니면 또 비범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랠리가 전개가 된다면 현대차는 상당 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거래 상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 신호고 뭐 이 정도라면 한 2, 3개월 정도는 조정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겠으나 매수 관점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우리가 보통 11만 원, 12만 원대에 사지 왜 굳이 18만 원대에서 사는지 납득이 또 안 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현대차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120개월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어요. 요번 조정 이유가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서 봐서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고, 그런데 길게 놓고 본다면 120개월 이동평균선이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120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10년 사이클입니다. 10년 이동평균선이죠. 10년 주글러 파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제 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보면 120개월 이동평균선을 밟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죠. 그리고 120개월 이동평균선이 2015년 이후에는 2016년서부터 굉장히 또 강력한 저항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눌림목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상단에다가 이제 그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구독자 증가율이 많이 둔화된 것 같아요. 제가 한 5월 이후부터는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처음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사실 그 도움이 돼야지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방송하는데 많은 그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병론이죠. 천병이라는 게, 뭐,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개 한 연대급이 어디 지역을 공격에 들어가면은, 바로 본진이 가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 1개 뭐 대대 정도, 한 2개 중대 정도 병력이 먼저 이제 본진에 앞서서 매복되어 있는 적들을 제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량도 설치하고, 뭐,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거 천병 역할이 이제 그 DBI텍이라든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역할을 충실한다는 것은 본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천병론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하여튼 그,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도 쓰지도 않죠. 자, DBI텍이 오늘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길을 먼저 닦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물산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LG화학을 이제 왜 표현했냐면, 이거는 이제 현대차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현대차가 최근에 8월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었는데 이들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논리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이들 종목군들은 조정이 불가피하고 최소한 정체 상황을 이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격 바닥 부분에서는 다시 또 재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휘하의 어떤 휘하의 부하들,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그 다음에 SF 반도체, 그리고 이제 PSK. 지금 이제 SF 반도체가 지금 4% 오른 거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녹음을 다시 한 거예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여기 배터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제 그 일봉보다는 사실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좋아하는데, 또 청취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은 일봉 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와 흐름을 함께하고 또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죠. AD 테크놀로지는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역시 그 칩미스 혹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네페스는 우리가 이제 FOPLP라고 하죠. 팬아웃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인데 PLP 기술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죠. 원조죠, 원조.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 PLP 기술을 하고 있는데 네페스 제품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TSMC 대만의 그 TSMC도 PLP 기술, 대만의 TSMC는 아니고 대만 업체 제가 이름을 제가 잠시 잊었는데 대만 업체도 PLP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페스에 비해서는 기술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핵심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 한 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60억 전후 정도. 작년 영업이 6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폭락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흐름을 유지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어떤 대단한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이 지혈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뭐 다른 거 오르는 거 막 사실 뭐 자랑하고도 싶은데 사실 구차하게 또 자랑하기도 그렇고 좀 많이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간에 또 힘들어하실 때 제 방송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 하는 바람으로 가급적이면 제가 안 오른 종목들, 안 오르는 테마라든가 안 오르고 있는 그 종목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간에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좀 물려 계신 분이라든가 지루한 분들, 또 뭐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다리신 분들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이 주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는 수익이 진정한 자기 수익이거든요. 제가 절대로 변명하고자 이런 게 아닙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우리 그 증시 격언도 보면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정받을 때 장기적으로 지루한데 오를 때는 단방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오를 때 이게 진짜 진성의 어떤 진짜의 상승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장대 양분만 나오도록 쫓아서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오늘 예를 들면 SF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물려있고 내가 넉넉하게 시간을 기다린다.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1년에 평균 10년, 11년 평균을 내봤는데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면 5% 우리가 반열에 들어서려면 결국은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라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기 매매는 절대로 아니고 장기 투자도 아니고 장기 투자가 의외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F 반도체를 만약에 뭐 6,000원에 사서 목표가 12,000원 본다면 12,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게 뭐 우리가 개별주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에 걸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회사가 또 유기체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정권항인데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공의 어떤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공의 또 첩경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삼성, 이거를 안 봤네요. 참.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AD 테크놀로지라든가 혹은 네페스에 비해서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삼성그룹하고 또 지분 관계가 있고 또 가장 밀접하죠. 그래서 SF 반도체가 좋고요. PSK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PSK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PSK는 이제 최근 보고서 보니까 반도체 장비의 팔방미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죠. 이거는 특히 가장 이제 가장 핵심 장비가 이제 PR 스크립트 장비라고 하죠. PR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감광에 포토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제 해외 업체에 이제 팔고 있는데요. 반도체 노광 공정이죠. 우리 이소그라피라고 합니다. 노광 공정이라든가 에칭은 이제 식각이라고 하죠. 식각 공정 후에 남은 감광액, 그러니까 PR을 제거하는 겁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죠.
그 비메모리 매출도 15%가량 이제 큰 폭으로 증가 추세 있고요. 비메모리 관련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작년도에 17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55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제가 감각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 2% 정도 혹은 2% 이상 상승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 8월 10일자 보고서인데요. 비메모리의 가치를 찾아서 미출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과 TSMC, 퀄컴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만 제가 보기엔 글로벌 혹은 어떤 유동성 혹은 이제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래서 뭡니까?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애플 혹은 뭐 넷플릭스, 테슬라 올만한 것도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글로벌 시각으로 외국인 시각으로 봐서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최고의 어떤 매력적인 저평가 가격대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피어스 대비, 이 글로벌 피어스라는 게 이제 경쟁 업체라든가 혹은 뭐 동료, 친구, 뭐 같은 대등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글로벌 피어스 대비해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 회사들, 피어스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정의할 때 목표 시가총액을 500조 수준이라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조까지도 봐요. 1000조까지도. 사실 그 보통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우선주입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53,000원인데 지금 이제 매수하는 것은 53,000원 돌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보통주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선주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지분이 88.17%인가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뭐 하여튼 그 예상을 해서 최대 한 4조 정도 매수한다 하면은 시가총액이 41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98.17%가 되는 거예요. 실제 유통 물량은 1%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날아간다는 표현보다는 보통주 대비해서 굉장히 세게 주가가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연말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배당도 우선주가 또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량 거래, 이것도 그 수직선 화살표 보시면 대량 거래 지역이죠. 그때 이후에 대량 거래 터지고 주가가 그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대량 거래 상당 부분이 하여튼 매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집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눈 깜짝할 사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니까 좀 물려있는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기업들로 자금 솔리마가 지속되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2등, 3등주, 또 특히 주도주 외의 종목을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1등 기업, 뭐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국내에 국한하지만 그 계열사를 요소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춘 기업들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거, 혹은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삼성 SDI 이런 그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거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